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교육 영상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상장 폐지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이 관련 주가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폐지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은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KRX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요 위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중에서 이제 상장 공시 메뉴 들어가서 요 주권 상장이라는 탭에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요 탭에 가시면은 상장 폐지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자, 순서 알려드릴게요. 한국거래소 이 포털 사이트에서 보신 다음에 위에 메뉴에 상장 공시 누르시고 이 주권 상장 탭에 유가증권 상장이나 코스닥 시장 가서 상장 폐지 메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 그리고 상장 폐지 기준이라고 있는데 자,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는 종목이 이 사유를 해결하지 못해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바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주가가 휴지 조각이 돼서 상장이 폐지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기면은 일단 심사를 합니다. 그때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 영업일 이내에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장 폐지를 할지 아니면 개선 기간을 주어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뭐 정기보고서 미제 출입, 감사의견 미달인, 자본 잠식이니 뭐 굉장히 많은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종목 쪽에서 이제 위험한 종목을 많이 좀 거래하시거나 혹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걱정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중요하게 볼 만한 게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가 5가지를 추려봤는데 매출액 부분에서 이제 최근 연도 30억 미만, 매출액이 30억도 안 되면은 사실 상장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2년 연속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에 매출액이 너무 적다라고 한다. 뭐 30억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100억도 안 되는 기업들은 아예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100억이야 거래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거의 매년 말씀드립니다. 최근 4년 동안 적자 기업, 4년 연속 적자 기업, 이런 기업들은 거래하지 않는다. 미리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거래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이제 기술 성장 기업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제외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벤처기업,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R&D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가고 이 신약을 하나 개발해서 나오는 데만 해도 최소 9년에서 15년, 뭐 오래 걸리면 20년도 걸리는데 그동안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다른 사업으로 벌지 못하면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특이한 개념으로 보는 개념이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냥 4년 연속 영업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럼 미리미리 그런 종목들은 정리하거나 아예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률, 자, 자본 잠식이 50% 이상 됐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그냥 자본 잠식이 됐다라고 하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매출액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1년 매출액이 뭐 100억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뭐 21억이다. 이러면은 이제 해당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완전 잠식, 자본 잠식 들어가고 이렇게 유보율도 없고 이런 경우가 유보율이 이렇게 줄어들고 부채가 좀 여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유보금이 많아야 돼요, 일단은. 부채 비율보다 유보금이 적어도 5배 이상은 돼야 되고 유보금이 점점 줄어든다 그런 기업도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 쪽에서 완전 잠식이나 유보율이 NA 그러니까 제로에 가깝게 제로 이하 쪽으로 유보율이 이렇게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유보율이 그래도 뭐한 최소한 500% 이상, 1000% 이상 나오면 좋고 그렇다고 돈을 현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회사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유보율이 그래도 한 뭐 적어도 한 500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좀 이제 작은 회사라도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30억 이하, 그리고 밑에 부채 비율 봤을 때 완전 잠식 아니면은 유보율 이렇게 뭐 100 이하로 내려간다거나 이런 기업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낫다. 300 아래면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않는 게 좋고, 웬만하면 500 이상 되는 쪽으로. 500 이상 될 때 뭐 부채 비율이 또 그것도 뭐 2, 300 된다. 그것도 뭐 별로입니다. 적어도 유보율이 부채 비율보다는 5배 이상 되면 좋고, 그 이상, 뭐 10배, 뭐 8배 이상 되면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반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부적정, 뭐 그 의견 거절, 뭐 아니면 감사 보고서 2년 연속 한정, 뭐 이런 의견, 적정이 아닌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상장 폐지 대상에 올라가는데 이거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감사 의견 거절 당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옵니다.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케어젠이라던가 뭐 라이트론이라던가 굉장히 뭐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떠오르는 라이트론이나 아니면은 케어젠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시가총액 뭐 10위권 안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10위권 전후였나요? 그 정도 기업이었는데 그런 기업도 갑자기 감사의견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1년 전후, 뭐 1년 이상, 라이트로는 아직도 거래 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케어제는 이제 작년에 뭐 해제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 의견, 외부에서 감사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적정하거나 거절이거나 뭐 한정이어도 문제가 되는데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뭐 미제출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다 됐는데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약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제출하는 기업들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 첫 번째, 매출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30억 미만이다 이건데 30억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100억 기준으로 보세요. 편안하게 100억 아래다 이런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4년 연속 적자. 그러니까 한 3년 차 정도 된다 적자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런 종목은 안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적자가 3년 정도 지속됐다. 트레이딩 하지 말아야겠구나. 자본 잠식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 유보율이 낮고 부채가 높은 종목들, 부채가 높은 종목들, 유보율이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시면은 좀 낫습니다. 보고서 같은 경우는 반기 보고서, 이제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액, 그리고 그 4년 연속 적자, 그리고 자본 잠식, 이 정도까지만 해결하시면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케어젠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거래 정지되어 있다가 굉장히 끔찍하죠. 기존에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했었는데 이 거래 정지되어 있다가 풀리게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해소한 종목이죠.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거래가 딱 정지됐는데 이 감사 의견 문제 때문에. 그래서 2019년 봄에 정지됐다가 2020년에 다행스럽게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 재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 폐지 심사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개선하겠다라고, 다음에 제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1년간의 유예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됐다, 적정이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거래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른 이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상장 폐지할지 뭘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케어젠처럼 이렇게 상장이 결정돼서, 상장 유지 결정이 돼서 거래가 된다 하면은 다행인 거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현재 이 럭스리라는 종목, 그리고 제낙스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리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정리매매, 이름만 들어도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주분들에게 최소한의 것이라도 챙겨 가시라고 일주일 동안 매매 거래하는 겁니다. 7일, 매매 거래일은 7일입니다. 정리매매 기간은 7일 동안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매매가 아니라 30분 단일가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분 동안 가격을 정해서 해당 가격으로
30분 만에 체결, 그 다음 30분 만에 체결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 제한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럭스 같은 경우 오늘 6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뭐 125%까지 올라왔는데 이 뭐 동전주라고 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100원 전후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만 얼만큼 오르든 얼만큼 내리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급등 종목으로 해서 관리 종목 넘어 이런 게 없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유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좀 정리하는 구간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낙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낙스는 어제 같은 경우 뭐 100% 넘게 상승했죠. 종가 기준으로 이제 뭐 105%, 장중에는 157%, 오늘도 뭐 장중에 76%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26%까지 내려왔는데 오늘만 해도 그럼 등락률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하면은 이제 100%가 넘죠. 이런 식으로 좀 어지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7일이라고 했습니다. 7거래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낙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냐? 이번 주 금요일 6일까지입니다. 제낙스는. 럭스는 어제부터 해가지고 10일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7거래일이니까 이 부분 이날 지나면 여러분들 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그냥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 뭐 이렇게 좀 이제 상장 이제 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 정지가 됐다. 그럼 케어젠처럼 1년 뒤에 감사의견 다시 제대로 받아가지고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으면은 정상화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낙스나 럭스처럼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때는 7일 동안의 정리 매매 기간이 있다. 자, 제낙스도 지금 1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종가 1200원대인데 기존에 뭐 15,000원이었고 기존에 정지되기 전에 그 과거에는 뭐 10만원도 넘어가던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원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뭐 1,000원대면은 사실 뭐 휴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은 준다. 근데 속상해서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이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재상장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휴지 조각 되는 거다 생각하시고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 매매 기간이 있다. 그리고 상한가 제한폭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액 100억 아래는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않는다. 4년 연속 적자 기업도 해당되니까 최근 3년 동안 적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매매하지 않는다. 자본 잠식 우려 가능성이 있다 매매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이제 뭐 반기 보고서 같은 뒤통수를 맞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를 당할 가능성은 좀 낮다. 뭐 횡령이나 이런 부분 뭐 이런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 있는 것들 제외하면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